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꼭 필요한 정보 100세 톡톡입니다. 요즘 택배 안 받는 분 거의 없으시죠? 반찬, 옷, 건강식품, 아이가 보내주는 용돈 봉투까지. 우리 일상엔 택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친숙한 택배가 요즘은 무서운 범죄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고 꼭 가족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1.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닌데 낯선 택배가 놓여 있을 때 며칠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김모 어르신 댁에 낯선 택배 상자 하나가 조용히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고 딱 봐도 자기가 시킨 물건이 아니었어요. 이거 뭐지, 내가 시킨 게 없는데. 택배 회사가 착각했나? 아니면 옆집 거 잘못 온 건가? 김 어르신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금방 연락 오겠거니 하고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누구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셨죠. 송장에 적힌 이름은 분명 본인. 그런데 보낸 사람도 내용물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르신께 택배 하나 도착했어요. 그런 문자도 없었고 무엇보다 내가 주문한 기억이 없다는 게 가장 이상했습니다. 그제야 상자에 적힌 작은 글씨의 전화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이 번호로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하나?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은 정말 공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배송 실수가 있었나 봐요. 택배가 엉뚱한 주소로 가버렸네요. 말투도 정중하고 목소리도 젊은 청년 같았답니다. 혹시 많이 놀라시진 않으셨어요? 불편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한 절차만 확인하면 작은 보상이라도 꼭 챙겨드릴게요. 괜히 신경 쓰이셨을 텐데 죄송해서요. 그 말에 어르신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도 이렇게 예의 바르게 전화하는구나. 이 정도 정성인데 계좌번호 정도는 알려줘도 괜찮겠지.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차분하게 하나씩 묻는 정보에도 크게 경계심을 느끼지 않으셨던 거예요. 혹시 성함 다시 한 번만 확인 가능하실까요? 주소도 확인 차원에서만요. 주민번호 앞자리랑 뒷자리도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도 입력해야 보상이 진행되거든요.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까지 그렇게 하나하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상하게도 보상금은커녕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어르신의 계좌에서 600만 원이 빠져나간 걸 발견하셨습니다. 놀라서 은행에 연락했더니 이미 본인 명의로 대출이 나가 있었고 계좌가 다른 데서 원격 조종으로 이체된 흔적도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화 한 통. 그게 전부였습니다. 범죄자는 그 통화에서 알아낸 개인정보로 대출이나 금융앱에 접속한 거죠. 이렇게 전화 한 통, 정보 몇 개만 넘겨도 순식간에 수백만 원 피해가 발생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요즘 범죄 수법 정말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하나로 개인정보를 빼가고 금융 사기를 벌이고 심지어 마약 범죄에까지 악용되는 사례가 정말 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택배를 이용한 대표적인 신종 범죄 수법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 유도형입니다. 낯선 택배 상자 하나를 보내놓고 그 상자에 전화번호를 살짝 적어둡니다. 우린 그 번호를 보고 이거 잘못 온 것 같은데요? 하고 전화를 걸게 되죠. 바로 그 순간 내 전화번호, 말투, 성별, 나이까지 상대방은 다 파악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상 유도형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불편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작은 보상이라도 드릴게요.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하나씩 물어봅니다. 그 순간 내 개인정보가 범죄자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약 운반형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경우인데요.
범죄자가 자기 이름이나 주소를 남기지 않고 일반 가정집으로 마약이든 택배를 보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죄송합니다. 물건이 잘못 갔네요. 제가 가지러 갈게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믿고 택배를 건네주면 나도 모르게 마약 운반책이 되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스미싱 문자형입니다. 택배 배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배송비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이런 문자 안에 링크 URL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가 고스란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수법 중 단 하나라도 당하면 큰일입니다. 나는 그냥 택배 받은 것뿐인데, 나는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범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중에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 사이에 범죄자 손에 넘어간 정보가 대출로, 금융사기로, 또 다른 범죄의 도구로 바뀌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전화 한 통, 정보 몇 개만 넘어가도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사라지는 세상.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 댁 문 앞에 처음 보는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명히 내가 주문한 기억은 없고 가족 누구 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상하긴 한데 그렇다고 무시하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동하시곤 합니다. 먼저 상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해보는 경우 이거 잘못 왔습니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하지만 이게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그 순간 내 전화번호, 말투, 나이, 목소리, 주소까지 상대방은 하나씩 파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주민번호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캐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택배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이라고 해서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마음대로 버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혹시 가족이나 이웃이 보낸 건 아닐까 하고 상자를 열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절대 안 됩니다. 그 안에 혹시 불법 물건, 예를 들면 마약, 현금, 위조 카드 같은 게 들어있었다면 나는 그냥 열어봤을 뿐인데도 조사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범죄 연루자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은 작은 행동 하나도 반드시 조심해서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그냥 박스 하나 열었을 뿐인데, 그게 인생의 큰 낭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낯선 택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시니어 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만 해두셔도 됩니다. 첫째, 상자에 적힌 전화번호로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혹시 박스에 누군가의 번호가 적혀 있어도 이거 잘못 왔어요 하고 전화부터 거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 번호 자체가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한 함정일 수 있어요. 둘째, 공식 택배사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하세요. 송장에 택배사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CJ 대한통운, 우체국, 한진택배처럼요. 그럴 땐 그 택배사 공식 고객센터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전화번호는 송장에 없으면 검색창에 우체국 고객센터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셋째, 문자를 받고 앱을 깔라는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요즘은 배송비 1,500원을 결제해주세요. 보관기간이 지나서 앱을 설치해주세요. 이런 문자가 많이 옵니다. 그 문자의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깔리고 내 정보가 죄다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링크를 누르지 마시고 무조건 삭제해주세요. 넷째,
만약 집에 CCTV가 있다면 꼭 기록을 남겨두세요. 문 앞에 이상한 택배가 놓여 있거나 누가 다녀간 흔적이 있으면 CCTV에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공동연관, 엘리베이터 CCTV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섯째, 이상하면 바로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싶으시면 제가 이런 택배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공무원이나 경찰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괜히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 이렇게 5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웬만한 피싱 수법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전화는 하지 말고, 택배사에 직접 확인하고, 링크는 누르지 말고, CCTV는 꼭 확인하고, 이상하면 기관에 바로 연락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우리 집은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자녀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모르고 당할 뻔한 가족, 친구, 이웃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정보들 앞으로도 꾸준히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필요한 정보,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쉽고 빠르게 백세톡톡이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백세톡톡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세요.